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이에요. 그냥 올인.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굳이 뭐, 제가 포지션을 바꿀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뭐, 주가가 좀 움직이더라도, 먹을 곳이 많습니다. 먹을 확률이 높다. 제가 이기는지 지는지는요, 좀 시간이 지나야겠죠? 그리고 뉴스. 뭐, 어제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중국 안 좋다. 오늘 중국 그 상해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요거 이따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죠? 유럽 안 좋다. 유럽은 안 좋죠. 유럽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죠? 글쎄요. 유럽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그죠? 우리나라도 계속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다. 그죠? 뉴스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악재 뉴스는 많은데 호재 뉴스가 없다. 호재,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세금이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나 바라고 있고, 뭐, 안 되죠. 뭐, 국회도 지금 공정상태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안 좋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죠. 오늘 어떻게 됐는지. 상해 차트 한번 볼게요. 상해 차트는 제가 항생을 좀 많이 보는데, 상해가 좀 의미 있게 빠졌더라고요. 보시면 일단은 이게 상해 차트거든요. 상해 차트가 여기가 200일, 그죠? 200일, 120일, 그 다음에 60일. 뚫었어요. 그죠? 생각보다 오늘 나온 음봉이 좀 길게 나왔다. 네. 그리고 안 좋게 나왔다. 지리하게. 그죠? 중국에서는 벌써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그 본인들이 그 제로 코로나를 이제 없애버리고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 주말에 그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시작이 아닌가. 그죠? 빠지더라도 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모양새라도 좋지. 그러면 매도 세력, 매수 세력, 뭐 어떠한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 제일 안 좋아하는 거. 제가 만약 중국주 투자했다 그러면요, 오늘 장중에 다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리고 상해 증시가 빠지고, 항생이, 장 시작하면서 갭상승을 하더라고요. 그죠? 항생이 시작하면서 쭉 상승, 갭상승이 아니죠. 쭉 상승을 하길래, 항생, 아직까지 중국 괜찮은가? 가짜 뉴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벌벌 떨어졌죠. 네. 상해 무너지면서 쭉 올라갔다가, 그죠? 무너지죠. 그랬다. 그러니까 뭐 주도는 지금 보이는 뷰가 고버스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뷰를 고버스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마지노선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탈출은 해야지. 만약에 제 뷰가 틀렸다 그러면 탈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있거든요. 상해 찌금 더 봐야겠다.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도 굳이 뭐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를 뭐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날 있었던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차트를 좀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근데 다른 거를 다 대입했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여기 보시면, 그죠? 요 두 놈들. 여기하고, 그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요 놈들이 지금 거꾸러지고 있어요. 그죠? 어느 놈이 먼저 거꾸러질까? 시간이 이 상태에서 주가가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거꾸러져야 되는데, 그죠? 이 놈이 먼저 거꾸러지겠네요. 그죠? 가까웠죠? 내일이라도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이 거꾸로 좀 뚫고 내려와가지고 1차로 하락 신호를 줄 것 같고. 그죠? 그죠? 얘는 벌써 하락 신호 나왔죠. 벌써 중간선에서 크게 이탈. 제가 이렇게 음봉이 쭉쭉쭉 나올 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양봉이 이렇게 양봉 쭉 나왔을 때. 이런 게 상승 신호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음봉이 쭉 나온다 그러면, 힘들죠. 그죠? 이거 메꾸려고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일 이겨먹는 양봉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겨먹는 양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뉴스가?
그죠? 흘러내렸는데 오늘 주식이 흘러내리는 주식인데 그래서 제가 분봉을 좀 자세히 보는 게 그날 투심이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사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저는 이거 기껏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뭐 아무리 개미가 손이 크다 그래도 그죠? 단타 치는 개미들은 2억 넘어가서 2억 넘게 투자하기도 힘들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 막 몰빵했다 그러면 수억인데 그죠? 그거 이상 투자하기가 힘들죠. 막 10억, 20억 투자한다 그러면 밤에 잠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짧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투자하는 거는 100만 원부터 한 10억 사이? 이 정도에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개별주, 우량주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주식판에서 움직이는 돈이 우리나라에서만 수십조가 움직일 겁니다. 그죠? 뭐 중국은 규모가 더 크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수천조가 움직이는 그런 장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움직이는데 제가 예상을 해가지고 아 돈이 어디로 간다 어디 이거 아니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지 추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왜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진짜 그 난세는 영웅이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웅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식판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칼 들고 돌격 앞으로 위로 그러면 위로 가는 거고 아래로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심이 어디로 가는지. 근데 그 영웅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어떠한 그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대단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주위에 무리 지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중국이 저 모양인데, 그죠? 그렇다 그러면 중국도 당분간은 올라가기 힘들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일각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니까 야, 좋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이건 지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좋아요. 1,300원.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미국이 안 좋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달러가 강세가 된다. 강달러가 된다. 그죠? 그거는 미국이 호황이고 나머지 주변국들이 안 좋을 때. 그래서 미국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1년 전까지 바로 한 달 전, 2달 전까지만 해도 달러가 여기서 번쩍먹는 거 있을 때, 그죠? 이때는 뭐야? 미국은 너희들만 먹고 잘 살면 뭐해? 그죠? 호황이었잖아요. 기름 팔아먹고 전쟁 때문에, 그죠? 기업 시절도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장사가 잘 안 돼. 어려워졌어.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돈이 풀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미국에서 풀려 나온 돈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들어오냐고요. 외국인들 안 사잖아. 이 돈이 지금 미국에서 팔았던 게 우리나라 들어온 게 아니라 딴 데로 가고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는 달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죠? 이게 채권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 그냥 미국이 약하니까 덩달아 약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동안에 환율 덕을 봤죠. 그죠?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실적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1,400원에서 1,400원, 뭐 1,200원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환율 계속 떨어지면 기업 실적 안 좋아집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겠죠. 물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죠? 뭐 기름 사오는 거 이거 달러로 사오니까 이런 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소비 위축이죠. 그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뉴스를 봤다. 주돈이. 그래서 별로 좋아할 거 아니다. 환율 보고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잘 환율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 지수를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달러 지수에다가 투자를 해놨어요. 달러 지수에다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지면 그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금, 은. 근데 금이 안 움직여. 금 한번 볼까요? 금이
예전만치 안 움직여요. 인제 얼마야? 1850, 1830, 1830 안 움직여. 많이 빠졌다 올라왔는데 예전 같질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금값이 움직이는 거는요,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투자할 만한 그 지금 금을 살 만한 그 위치도 아니에요. 또 차라리 금을 살려고 그러면 은을 살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달러 샀어요. 달러를 왜 샀냐? 아니 그냥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싸진 것 같아.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이거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 지표 같은 거 대입해가지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봐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평선을 다 꺾고 지금 달러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바닥도 없이? 야 미국이 이 정도로 안 좋아져? 얼마나?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얼마나?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1350원대 근처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할 거다.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뭐 그 사람 뷰를 얘기해 드리는 건 좀 뭐하고 하여튼 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밑에 하단 잡을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고버스를 잡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연금 그 주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고버스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개별주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ETF 이런 거를 좀 봐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투자할 만한 것도 없고 2차 전지도 뭐 그냥 그렇고 지금 막 투자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놀리기 뭐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3% 잡고 달러에 그냥 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지금 104잖아요. 그 100 무너지면 요만치 무너지면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사놨습니다. 네. 그랬다. 그리고 지금 뭐 환율은 좀 보기가 뭐하고 지금 중국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를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위안화 변화가 없네요. 그죠? 위안화가 변화가 없다. 환율이 그죠? 상승 그러니까 이 환율이 주가라든지 경제 심리에 움직이면서 환율이 그럼 요동을 치면서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환율이 좀 변동폭이 심하게 일어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시. 잠깐만, 이게 5분 봉이니까 너무 15분 봉 해놓으면 19일. 그죠? 여기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6.97에서 6.96에서 6.98, 0.02 위안, 0.02 위안 그 움직인 거거든요. 별로 그 없어요. 평상시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그죠? 이렇게 보면 좀 요동이 큰 것 같은데 별로 요동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이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7위안 뚫고 올라가면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7위안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중국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위안화가 안 움직인 거는 그나마 다행.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단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고버스로 투자했는데 고버스 좋아라, 고버스 잘 되라, 굿도 하고 그 좀 사람들 호도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버스를 투자한 이유는요. 그냥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안 좋아. 뉴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표가 너무 안 좋아.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진대. 근데 거꾸로 이럴 때가 바닥이고 이럴 때 주가가 슬금슬금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출. 그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지금 수출이 안 되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대요. 그런 와중에 주가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도적으로 주식을 끌고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죠.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이 끌고 올라간 적 있어요. 지금은 우리 코스피하고 대만, 한국하고 대만 이 주식들이 끌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반도체 세상이니까. 근데 안 돼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오늘도 어제 말씀드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쏘쏘. 별거 없어요. 그냥 위에 악재들 이만치 쌓여 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평선 뭐 벗어난 것도 없고, 그죠? 이평선 벗어난 것도 없고 여기서 움직이고, 그냥 봐서도 뭐 흘러내릴 것 같고, 이거 무너지면 그냥 엄청나게 흘러내릴 것 같고, 그죠? 이 밑에 아야, 그죠? 제가 다 켜볼게요. 이 밑에 뭔가 버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랑살랑 버티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막판에 외부인들이 슬금슬금 땡겨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 저기 그 선물하고 현물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어요. 연말 배당락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3까지 벌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예. 저도 사실 뭐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별거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금은 너무 거래량도 없어, 투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트 움직이는 대로 그냥 흘러 내려갈 겁니다. 왜? 흘러 내려가잖아요. 아유 복잡해. 다 떼버리고 그죠? 흘러 내려가잖아요. 얘까지만 켜볼까요? 그죠?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냥 흘러 내려가잖아요. 이평선을 지워야겠구나. 아유. 그죠? 중심 라인이 이탈해가지고 밑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겠지. 나중에 이거 뚫고 이 라인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정리하면 되겠죠. 기껏 해가지고 2400이에요. 그죠? 요 라인 지금 2000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러면 2300 한 70? 2370? 그런다 그러면 이거 갭 차이 얼마나 날까요? 대략 1.5%. 그러면 곧 버스니까 3%. 3% 손실 보면서 여기서 그냥 비중 조절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실 얼마나 돼요? 요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면 안 되죠. 이마치 먹을 게 있는데. 그죠? 그리고 뉴스는 다들 안 좋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주식 하다가 배팅을 할 때가 있어요. 크게 배팅을 할 때. 크게 배팅할 때. 요거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기 박스 만들었을 때. 그죠?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배팅했어요. 여기에 차트 한번 볼까요? 그때? 그죠? 요것만 봐도. 그냥 뚫고 이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바닥 라인 딱 잡아주잖아요. 얘는 뭐야? 야, 이건 어떻게 없어졌네? 자, 라인 딱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뚫고 올라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 지표가 엄청 좋았습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그죠? 뚫고 그 다음에 상승 패턴 딱 나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요거 켜가지고 타고 올라가는지 보고 오버슈팅 나는지 보고 타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죠? 이렇게 보시면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꺼버리고 정신 없으니까 얘도 꺼버리고 그죠? 그냥 요 라인 타고 올라가잖아요. 요거 오버슈팅 나는지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계속.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배팅했을 때가 11월 1일 날. 11월, 여기가 11월 1일이죠. 11월 1일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팅했을 때가 여기. 횡보할 때.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횡보할 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댔거든요. 외국인들 따라가야죠. 근데 저희 집 딸이 와가지고 카카오 사달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카카오 사야 된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다 부모님한테 들은 거야. 막 카카오 난리 났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이때 이제 제 후배 와이프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이때 뭐
진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급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이 그러는데 진짜 부모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통장 개설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드리는 거예요. 아, 야, 이게 장이 끝난 게 아니라 오버슈팅 한번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여기 더 배팅을 했어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날라가는 거. 그죠? 날라가가지고 그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9만 전자 뚫고 9만 5천 전자 9만 4천 원인가? 그거 됐을 때가 이날이죠. 그죠? 이게 쭉 오전에 쭉 올라가다가 밥 먹다가 봤어요. 저는 밥 먹다가 스마트폰으로 딱 보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양복이 서버린 거야. 그러면서 9만 4천 얼마가 찍힌 거예요. 삼성전자가. 근데 집에 와서 봤더니 오버슈팅 난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죠. 요 라인 오버슈팅 나는지 한번 잘 봐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 그래 그 다음부터 이게 지금 이게 밑꼬리가 어마어마한 밑꼬리예요. 이게 지금 이때 주가 그게 안 나오나? 잠깐만.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전저부터 전고까지 3.5%짜리. 그죠? 삼성전자가 5.5%짜리. 그죠? 이게 5.5%짜리예요. 전저부터 전고까지. 이게 3.5%짜리고 이게 지금 이날 엄청나게 이게 등락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비중을 계속 줄였어요. 비중 계속 줄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탄력 그러는데 전고 잡히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전고 잡히고 떨어지길래 쉬었습니다. 네. 이때는 투자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투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라인이 있네. 라인을 좀 가능해.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진짜 이거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전저 다 잡고, 그죠? 그리고 이날 배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평선 다 뚫고, 그죠? 횡보하면서 모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서 뚫고 올라가죠. 그죠? 양봉 쭉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상단 중심선 이평선 죽이고 그죠? 중심선 상단 뽕 뚫었죠. 그죠? 그러면 배팅을 해줘야죠. 계속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면서 전고 뚫고 나가고. 저는 지금 그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입을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대입하는 거예요. 예전에 상승했을 때하고 거꾸로. 지금 저도 길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솔직히 고버스에서는요 그렇게 크게 배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 위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심리가 우리 인간의 심리는 위로가 심리지 아래로가 심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이 궁중 심리라든지 그죠? 이게 그 장이 한번 몰려가는 거 이런 거 그죠? 특히 하락할 때 빠질 때 신용 같은 거 털릴 때 이럴 때 심리는 진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뻥뻥뻥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밑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딱 하나 이평선 요거 두 개 딱 걸려 있고 그죠? 밑에 하나 딱 걸려 있고 외줄타기 하고 있고 그죠? 웬만한 거 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죠? 그죠? 추세 역전 두 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야죠. 그죠? 그래서 다들 분위기가 지금 제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고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왜? 다 나와 있으니까 차트에. 일단은 분위기는 안 좋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이제 쉽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유튜브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시황을 설명한다든지 그러면 개미들은요 주식을 사가지고 10년, 20년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손절 라인 그리고 위로 얼마가 올라갈지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종목 추천해주면 안 되죠. 오늘 종목 난리 났어요. 아주 그냥 올라가는 놈 올라가고
2차 전지 쭉쭉쭉 빠지는데 그냥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장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가 올라가는데 폭등을 할 것이다. 이제 개별주 장이 왔다. 아주 그냥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체다 그 얘기만 떠들고 있어. 지금 다 종목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목 사놔라. 한 달에 얼마씩 이 종목 사라. 이게 어떻게 간다. 아주 그냥 제목은 어그로가 어마어마하게 끌려 있어요. 들어가 보면 내용 하나도 없고. 종목 사면 안 되죠.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고버스에 투자하세요. 레버리지 인버스 2X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고버스 1배짜리 마음 편하잖아요. 이거는 잘못해가지고 횡보한다면 돈이 녹아버리니까 그런 게 낫지 않나. 진짜 그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방송에 방송에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가지고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봐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표 보고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투심 안 좋죠. 그죠? 이평선은 딱 요거 2개죠. 에이, 이거 뚫고 올라가면 비중 조절. 이거 뚫고 내려오면 그냥 홀딩. 근데 뚫고 내려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 그죠? 장이. 그리고 이번 주 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거래일 안 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이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8거래일, 이제 7거래일 남은 거예요. 올해 7거래일. 그렇다. 그래서 주도는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도는 오늘은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선방한 것처럼 버텨줬잖아요. 거래가 없어서 안 된 겁니다. 거래가 없어가지고. 그죠? 항생이 물렸고 중국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쟤들은 코스피는 버티고 있다. 그죠? 그리고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거꾸로 쓰고 있다. 그렇다. 그리고 대만도 떨어지고 대만도 0.66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좀 상승을 하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독일도 한번 볼까요? 독일이 유럽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 있네요. 독일. 그죠? 독일 이평선 한번 쭉쭉쭉 그려보면 그죠? 아유 중간에 뽕 터졌네. 이렇게 음봉 하나가 쭉 나온 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그죠? 이럴 때 양봉 이럴 때 이런 양봉들 전에 음봉이 나왔던 전에 양봉이 나왔던 그거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양봉들 되게 좋아요. 오늘 만약에 어제 나왔던 것만이라도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크게 하게.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거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얘도 봤더니 그죠? 꺾어지고 있죠. 구름대에서 이 차트가 모든 거를 주가를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양봉이 쭉 나와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지표가 모든 거를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차트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영웅 같은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돈을 때려 박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심리다. 그리고 얘도 보면 그죠? 내일 되면 두 번째 나오겠네요. 그러면 빠진다. 그죠? 내년 초 볼 거 없죠. 저는요, 거래일로 한 30거래일만 버티면 돈을 벌지 않을까? 그 전에 쇼고 볼 수도 있고. 주식 사가지고요, 한 달, 제가 이런 걸 사가지고 진짜 센 거 아니면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이제 투자 자꾸 스타일을 말씀드리는데, 요렇게 올라갈 때요? 요렇게 올라갈 때 그냥 올인 해놓고 버티질 않아요. 계속 비중 조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 조절을 계속 해요. 그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이 폭락을 할 때든지 폭등을 할 때도 크게 못 벌고 크게 못 먹지만 손실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식하는 거는 인간이 사는 거는 손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을 쓰는 거예요. 돈 없으면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수익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 댕겨가지고 100만 원 벌어가서. 그죠? 70만 원 쓰고 30만 원 저축하고. 그죠?
이 생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항상 커야 돼. 근데 거꾸로 70만 원 쓰고 1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써버리면 금세 신용불량자 되고 망하겠죠. 그죠? 남자라 그러면 어떤 여자들도 따라오질 않아요. 여자라 그러면 어떤 남자도 따라오질 않죠. 그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면 주식도 똑같은 거야. 손실 없이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니까 도둑놈 소리 듣는 거예요. 위험 감수하세요. 이 손실분은 위험 감수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예수금으로 돈을 넣는 그 순간 손실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 비용 사라지죠. 그죠? 기회비용 사라지죠. 그죠? 투자 잘못한다고 하면 원금까지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야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죠. 이게 확실해야죠. 그죠? 초보는 90% 이상의 확률이 있을 때만 투자하는 거예요. 저처럼 고수는 한 60%만.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안 좋고 곡버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왔을 때. 제가 왜 또, 자꾸 말씀드려. 여기서 외국인들이 1조를 넘게 1조 선물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때 왜 여기서부터 곡버스를 안 샀느냐? 곡버스 하면서 비중을 그렇게 늘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이 곡버스에서는요, 거진 확실해야 돼. 한 80%, 90% 이상 나와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그렇게 크게 안 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서가지고 레버리지다. 이런 장은 놓쳐가지고, 이 장은 놓쳤어요, 솔직히. 이게 진짜 큰 장이었는데, 이거 제가 이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놓쳐가지고, 만약 이럴 때 했다 그러면 크게 한번 했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게 있어야죠. 뭐냐. 이 지점이 온다 그러면, 그죠? 이 지점이 만약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2200 온다 그러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어서 마칠게요. 끝.